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은 좀 뒤로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오늘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그 정시 이월 인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의 변동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확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동안 지금까지 발품을 팔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면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합격을 위한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명장이시죠. 입시계의 히딩크,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시는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내일부터 원서 접수인데요. 일단은 대학이냐 또는 학과냐 신중하게 때론 과감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최선의 조합으로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인기 만점 선생님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내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오늘까지만 지원 전략을 세우고 내일부터는 이제 원서 접수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서 접수 전략 수립은 마감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시작되는 내일부터 지원 흐름, 경향, 또 경쟁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마지막까지, 마감일까지 전략을 세우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감일까지, 그러니까 추이라던가 동향 같은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종 결정의 그 순간까지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요번에, 수능 본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내일이 이제 원서 접수 시작되잖아요. 걱정 좀 많이 되시죠? 네. 자료나 뭐 그런 거 좀 많이 찾아보셨어요? 예,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담과 분석을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건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실 겁니다. 어머니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네. 지원할 학교는 어느 정도 굳히셨나요? 네,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는 대강 정해졌는데, 학교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잠시 후에 궁금해 하시는 그런 점 연구해 볼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어느 정도 그 희망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거든요. 학생의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우선 성적을 보면요. 내신 국어는 5.3, 수학 3.5, 영어 1.6, 과학 5.2, 국수영과 3.4등급이고요. 2014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는 95에 2등급, 수학은 92에 2등급, 영어 B는 97에 1등급입니다. 화학원이 85에 3, 생명과학원이 88에 2등급으로 100분위 국수영과 합 371에 1.88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네, 희망대학을 보면 정시가군의 건국대 수의회,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서강대 자연과학부, 다군에서는 원광대 치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가 1등급으로 좀 잘 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 성적은 한 3.4등급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은 자연계열을 희망하고 있는데 영어가 내신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능 성적을 보면 표준 점수가 약 한 509, 100분위 합이 371. 그래서 한 1.88등급인데 마찬가지로 영어가 97의 1등급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이 지금 굉장히 낮게 이렇게 3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이 우리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가 이제 509점이고 100분위 합이 371인데 우리 학생의 그 영역별 그 동점자 학생들의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좀 비교해 보면 영역별 장단점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동점자와 이렇게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의 그 표준 점수로 보면 509점인데 같은 동점자 대비해서 국어는 1점이 좀 모자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1점이 모자라는데 영어는 무려 이제 5점이 지금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유리한 입장이고요. 과탐이 한 3점 정도 모자라 보입니다. 100분위 371, 다른 동점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국어는 1점, 수학은 이제 동점이고요. 영어가 5점 유리하고 과학이 4점이 불리해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 모두 영어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수학, 그 다음에 국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과탐이 큰 차이로 지금 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모두 영어 B는 5점이 유리하고 또 국어나 과탐은 좀 불리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대학별로 그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영역별로 좀 유리한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509점 저거는 이제 단순 점수고요. 저것을 예를 들어서 1111, 그거와 3232, 2323, 3331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331 아무래도 이제 영어하고 과탐이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될 텐데 네. 영어는 숫자가 높고 과탐이 낮은 조합이 제일 유리하겠죠. 따라서 3331이 제일 유리한 조합이고 3232, 그 다음이 1111, 2323. 지금 영어가 2고 과탐이 3이니까 제일 불리한 조합이겠죠. 네. 100분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순 합계에서는 371인데 지금 3331 그래서 그거는 375니까 가장 유리한 조합이고 그 다음에 3232 그 다음에 2323 2323이 제일 낫겠죠. 그러한 조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준 점수와 그 100분위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까요? 예, 요 부분도 좀 화면을 보면서 보면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 동점자 봤을 때는 지금 509점이었을 때 우리 학생은 지금 100분위 371인데 다른 학생은 368이죠. 3점이 유리한 입장이고요. 네.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100분위 371인데 비해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은 509점, 다른 학생은 512점이니까 3점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100분위가 표준 점수보다는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수혜탐을 보더라도 100분위가 표준 점수보다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아니고 상당히 좀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 이런 차원에 본다면 결코 유리한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에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수의학과를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지원 경향, 그리고 특징, 그다음에 지원할 때 좀 고려할 점이 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예, 수의학과는 그렇게 뭐 모든 대학에 있는 학과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자연계열 학과에 비해서 뭐 서울에는 서울대와 이제 건국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재 국립대학에 좀 있는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의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배치 점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네, 수의학과를 어떤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의학과는 뭐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그 수의학과만 고집하는 그 이른바 그 매니아층이 좀 많은 어떤 학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 점수도 지원한 가능한 그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나와 경쟁할 다른 친구들이 몇 점 정도를 맞았을지를, 그러니까 점수 꼭 그 지원 배치 점수가 아니라 그 학생들은 점수가 남아도 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의학과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동물을 좋아하면 또 뭐 나 동물 좋아하니까 그냥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이게 또 의학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동물들의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네. 또 뭐 의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명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수의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그 현재 성적을 좀 고려했을 때 정시를 지원할 때의 전략, 그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영역별로 보면 일단 영어 성적이 좋으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네. 과학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다소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 점수대에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성적이 지나치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반영이 없는 수능 100% 전형이나 우선 선발 전형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은 지금 상위 누적 한 6% 전후로 추정이 됐는데 네네. 이 점수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인데 비슷한 점수대의 성향을 이렇게 추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원서 접수하는 데는 그러한 기량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별 역학관계를 잘 고려한다면 소신이나 적정이나 안정 그 부분을 적절히 나누어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지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건국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원광대 치의학과에 도전했을 때 어떤 가능성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4대학을 희망했는데 우선 건국대 수의학과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는 이제 간암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20명, 24명. 그렇게 이제 적은 인원은 아니고 경쟁률이 약 한 5대1 정도니까 요 부분도 뭐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낮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저 수능 100 일괄하니까 요 부분은 좀 유리한 포인트라 볼 수 있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도 2, 3, 3이. 그러니까 영어하고 과학이 지금 3, 2로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건 가군인데 가군에서는 표준 지금 참고점이 배치 참고에 516인데 우리 학생은 이제 단순 점수로 보면 한 509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이제 유리한 반영 비율로 환산해 보면 510.4이니까 약 한 5.6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으로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로 보면 여기도 이제 간학군 분할 모집인데 경쟁률, 인원 비교적 좀 무난한 편이고요. 다만 아까 건대와 다르게 여기는 우선 선발 50을 학생부로만 하지만 학생의 우선 선발이 안 됐을 경우는 일반 선발로 넘어와서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학생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반영 비율도 2, 3,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 비율이 낮고 지금 과학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좀 불리한 조합이고요. 참고점이 512점. 그런데 우리 학생의 비율 적용했을 때 508점. 여기는 한 4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소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강대 자연과학부로 보면 여기는 나군만 모집하죠. 모집 인원 43명, 꽤 많은 편이고요. 경쟁률도 뭐 4.38대 1, 작년이죠. 여기도 성대와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 70을 하는데 일반 선발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학생부 25가 반영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서강대는 그나마 지금 영어가 지금 30%가 반영되고 과탐이 20으로 좀 비율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점이 514점인데 비해서 비율을 적용한다면 510.5니까 3.5점이 모자라서 이 대학도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광대를 보면 지금 다군 지금 분할 모집인데 다군은 좀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적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수 영과에서 25, 25, 25니까 이건 단순 점수와 똑같겠죠. 네네. 그런데 참고점에 비해서 무려 한 17점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과도 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 합격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0명 모집에 한 11번까지 빠졌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안정이나 또는 적정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 합격을 노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정권은 아닌 상황이라서 희망대학은요. 다른 대학 조금 도전해보면 지원하면 좋을 만한 다른 추천 대학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리 어머님한테 잠깐만 하나 질문하면 어머니 평소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온 것이죠? 예, 평소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 예, 특히 그랬을 화원에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올해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예, 내년에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를 놓고 보면요. 그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상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더 하게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네네. 다군에 지금 하나씩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군의 서강대를 가장 희망하기 때문에 우선 화면을 보면서 추천대학 경희대학교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가나군 분할 모집이고요. 여기는 지금 인원이 좀 적습니다. 경쟁률은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가군에서 보면 수능 100으로 이제 뽑으니까 다소 유리한 점이 있고요. 참고점이 지금 504점인데 우리 학생의 그 반영 비율상에서 영어가 조금 적게 반영되는 관계로 비율 적용하면 약간 손해를 보지만은 차이가 한 플러스 4.8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군의 건국대 자율전공학부를 하나 더 보게 되면요. 건국대 자율전공학부는 나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 여기도 지금 인원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수영과에서 지금 영어 30에 과학이 20이기 때문에 비율 적용하면은 지금 509에서 510.4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참고점이 502점이니까 8.4점 정도면 무난히 안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군의 경희대 화학 또는 다군의 건국대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나다군 그 지원대학 조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리 그 지원 가능 대학을 보면요. 과도 상향은 지금 다군의 원광대 치위학과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군의 건대 수의회 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은 상향으로 보이고요. 나군의 서강대 자연과학부도 마찬가지로 좀 상향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한양대 화학과도 약간의 상향 소신 지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적정대학으로는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가 적정선이고 나군에서는 중앙대 화학과 또는 수학과가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안정지원으로는 경희대 생물화학 또는 동국대 생명과학과 나군의 건국대 화학, 다군의 건국대 자율전공학부를 이렇게 추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학생이 원래 희망하는 대학만 한다면 최초 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이런 공격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한 개군 이상을 일단 합격을 해놓고 뭐 반수를 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가군이나 다군에서 나군은 어차피 서강대에 정해져 있으니까 네. 가군의 경희대 또는 동국대 쪽으로 좀 낮춰주고 다군에서도 거기는 뭐 안정지원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건국대 자율전공학부 정도를 지원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뭐 재수 생각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번에 결정 잘 해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전략은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과학 반영 비율이 낮은 곳입니다. 내신보다는 수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능 100% 전형 그리고 우선 선발 전형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 학생은 상위 누적 6%로 비슷한 점수대 지원 성향을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인 서강대를 나군으로 배치했을 경우의 전략입니다. 가군에서는 경희대 생물학과, 화학과, 동국대 생명과학과가 안정으로 지원이 되고요. 나군에서는 서강대 자연과학부 상향 지원입니다. 다군에서 건국대 자율전공학부 안정 지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이제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이죠. 19일부터 24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단 3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 원서 접수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예행 연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날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원서를 접수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전형료 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형료 결제가 끝난 뒤에는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과를 옮긴다거나 혹은 뭐 내용을 고친다거나 이런 게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형료 결제를 한 뒤에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뒤에는 일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결제 완료를 하는 순간 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접수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제까지 마치고 나면은 원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한 판단을 하고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마감 시간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간혹 이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마감일 날, 마지막 날 원서 접수 상황을 계속해서 경쟁률 추이를 보다가 실제 원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좀 주의해서 최소한 원서 접수 마감하기 1시간 전쯤에는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경쟁률을 공지한 뒤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의 경쟁률이 공지되지 않기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마감 시간이 되면은 인터넷 상황이 또 폭주가 되거나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마감 시간이 긴박해서 하기보다는 최소 마감 시간 1시간 전쯤에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지원 대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형에 지원한 이 대학과 모집 단위에서 혹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원서 접수 완료를 한 뒤에는 서류 목록을 다 출력해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요, 인터넷 접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대신 접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간혹 이제 부모님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원서 접수는 회원과 원서 접수자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전용료를 결제할 때 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이 비밀번호가 3회 이상 틀리면 또 이게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해당 통장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해당 원서 접수 사이트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미리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원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마감 시간 거의 다 돼서 하다가 비밀번호 안 맞고 하면은 정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구제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대입에 두 번째 도전하는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군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인데, 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작년보다 평소에 성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 재수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생각만큼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점수대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상담 신청하셨어요? 네, 제 성적이 다른 영역보다 수학과 탐구 영역이 그나마 좀 나은데요.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수도권 표준점수 대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인문계 학생인데 수학하고 탐구가 좀 좋고 국어와 영어가 좀 낮아서 고민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더 신중하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전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5.75등급, 수학 5.17등급, 영어 6.08등급, 사회 4.02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5.26등급입니다. 자, 수능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28에 6등급, 그 다음에 수학 A형 80에 3등급, 영어 B형 53에 5등급,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정시희망대학인데요. 가군에서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경기대 스포츠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다군에서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 상경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수학과 사탐은 좀 잘 나왔는데 인문계인데 국어가 좀 많이 안 나왔네요. 예, 성적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전 영역이 좀 균등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하고요. 수학하고 이제 탐구가 조금, 그 나은 성적대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영역별로 또 조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그 수능 성적인데요. 100분이 90에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28에 6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A형에 100분이 80에 3등급.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영어의 100분위가 인문계에서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국어와 영어의 100분위가 지금 낮은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뭐 국어에서 인문계에서 반영 비율이 낮은 수학의 100분위가 지금 높은 상태이고 또 탐구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탐구의 반영 비율이 좀 낮고요. 물론 중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한 20% 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수학과 탐구가 유리하고 좀 성적이 좋고요. 국어와 영어가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략 수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영역별 조합인데요. 표준 점수 그 탐구 두 개를 합했을 때 국수영탐 441점이고요. 한 과목만 넣으면 이제 445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영탐 또는 수영탐, 국수탐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인문계 학과들은 이제 국영탐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영탐을 반영하다 보니까 낮은 국어와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319점입니다. 하지만 수학과 탐구, 성적이 우수한 수학과 탐구를 집어넣었을 때는 351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4개 영역보다는 3개 영역, 또 3개 영역 중에서도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 특히 좀 더 낮은 국어를 배제한 수영탐 조합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이제 보면은 학생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100분위보다는 이제 표준 점수가 유리한 이런 학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도 질문에서 이제 표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질문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좀 공부를 네.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떤 것인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일단 그 4개 영역 기준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그 유리한 조합, 영역별 반영 비율 조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 기준인데요. 동일 비율이었을 때는 441점이고요. 그 다음에 3대 2대 2대 3, 세 번째 항목인데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438.4로 조금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 3대 2대 3대 2, 그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조합을 선택했을 때는 430.8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조합별로 봤을 때는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면 동일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분위도 보겠습니다. 자, 100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100분위도 동일 비율일 때는 248.5가 나오는데 옆에 조합 보시면은 이제 다른 조합에서도 거의 동일 비율보다는 좀 낮은 그런 어떤 환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일 비율로 가거나 아니면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끼리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 동점수대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영역별 유불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아까 뭐 점수 상에서 드러났지만 국어는 21점이 부족하고요. 또 수학은 16점이 남고요. 영어는 4점이 부족하고 이제 탐구가 9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100분위 기준입니다. 100분위 기준 보니까 국어 동점수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33이나 부족합니다. 수학은 이제 반대로 20점이 좀 남는 점수고요. 자, 그 점수 차이가 국어에서 표준 점수일 때보다 100분위일 때 훨씬 점수 차이가 큰 걸로 봐서 우리 학생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 중에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당장 이제 내일부터
가군의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네. 우리 학생처럼 이제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정시 가군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좀 지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 이번에는 좀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도움 말씀 주시죠.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을 우선 많이 반영하는 데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저는 학교냐 학과냐 이런 또 기준을 좀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좀 상당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부 모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세부 전공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대도 있을 수 있고 경상대학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는 학과명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추측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스템 공학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환경 관련 학과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선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두고두고 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 좀 감안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 선택을 할 때도 좀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이 졸업생입니다. 희망하는 그 대학에 합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경영학부입니다. 모집 인원 51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3.04대 1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수능 100%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자, 영역별 반영 비율 보니까 30, 20, 30, 20으로 우리 학생이 불리한 그 국어와 영어의 점수가 그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좀 더 잘 본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환산했을 경우에 점수가 좀 하락하게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단순 적용했을 때는 441점이기 때문에 배치 점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비율을 적용해서 환산했을 경우에는 430.8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점수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그 B형 선택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영어 선택했을 때는 20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적용한다면은 그 점수 차이가 좀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나군인데요. 나군은 경기대 스포츠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1명 모집에 전년도 경쟁률은 3.9대 1로 좀 무난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 스포츠 경영학과는 그 예체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영 방법 보시면 실기가 들어갑니다. 네. 학생부 20%, 수능 50%, 실기 이제 3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합을 보시면 국어와 영어, 탐구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불리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각각 40%로 매우 높기 때문에 환산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한테 매우 좀 불리한 조합이 됩니다. 또 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배치점이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실기를 제외한 전년도 그 경기대 스포츠 경영학과에 지원했던 그 등록했던 학생들의 백분위를 보면 백분위 평균이 대략 한 78 정도는 되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백분위는 그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실기 종목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라든가 핸드볼, 공 던지기, 그다음에 배 근력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이 실기라는 부분도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능력을 좀 올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경기대 스포츠 경영학과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송익대 세종 캠퍼스 상경학부입니다. 다군에서 5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다군이다 보니까 경쟁률은 7.74대 1로 좀 높은 편이고 역시 수능 100%입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영어 B와 사탐은 필수로 하고 국어와 수학 중에서 택 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장 부족한 국어를 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유리한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은 각각 33.3%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비율을 적용했을 때 어떤 그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데 배치 점수와 한 4점 정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군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정확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서도 여러 번 그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와 영어가 좀 낮은데 특히 국어가 낮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영역을 반영하자면 국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배제한 그런 조합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성적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인문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의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적성이 좀 맞는다면, 적성이 허락한다면 교차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그 수준의 대학들은 대부분 영역별로 A형과 B형을 다 허용해 놓고 있거든요. A형과 B형을 다 허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B형 선택자에게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국어 B형에 대한 가산점이 좀 낮고 영어 B형에 대한 가산점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그 수준의 대학들 중에서 국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의 대학을 소개해드리면 관동대, 서원대, 성결대, 우송대, 청주대 등의 대학이 있고요. 또 교차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수준의 대학에서 자연계열 학과들은 대부분 수영탐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시 지원 그 전략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밖에 추천해 주실 대학과 학과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조합으로 또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개인적으로 학교보다는 학과 또 장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각각 고려해서 군별로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군에서는 서원대 사회교육과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모집 인원은 7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경쟁률도 3.79대 1이면 무난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탐구와 국수형 택이, 탐구를 필수로 하고 국수형 중에서 택 2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국어를 버릴 수 있는 네네. 그런 유리한 조합이 있고요. 각 영역별로 33.3%이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해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현재 배치 점수 기준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영어 B형 선택 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교육학과 사범대이기 때문에 이후에 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적성에 맞는다면 아마 좀 괜찮은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나군에서는 한남대 경제학과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12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경쟁률 2.34대 1로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국수형탐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국어를 버릴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치 점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의 성적이 조금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또 영어 B형을 선택했을 경우에 20%라는 가산점, 높은 가산점이 들어가니까 우리 학생한테는 좀 안정적인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다음 다군에서는 이제 건국대 글로컬인데요. 글로컬 캠퍼스에 있는 동아미디어 컨텐츠 학과입니다. 자, 전년도 경쟁률이 이제 7.5대 1로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또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50%, 수능 100%가 아니라서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이런 부분이 불리하긴 하지만요. 역시 국어를 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 점수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점 10% 들어가는 가산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학생도 좀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상담 잘 들었고요. 네. 궁금한 점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다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윤상영 선생님 그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가졌는데도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우선 안타깝고요. 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지금 현재 맞은 점수를 가지고 올해 분명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생의 성적대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학생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장래 희망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부 전략 쪽에서는 국어를 반영한 그런 학과, 그다음에 또 교차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꼭 합격에 이르는 전략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졸업생으로 두 번째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전략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국어 B의 가산점이 적고 영어 B의 가산점이 높은 대학과 전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문계열의 학생이지만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상향에 해당합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상경학부 역시 상향에 해당합니다. 나군에서는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적정에 해당하고요. 다군에서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상경학부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그 학교별 2월되는 그 인원도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내일로 다가온 그 정시 원서 접수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요, 요리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와 또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정시상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